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제작 패키지 세 번째 세미나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캐릭터가 움직이는데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오진 않았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무기 줍기 하고 무기를 이용해서 주변에 물건 부시기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유니티를 켜셔서 저번에 했던 그 파일 그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저번에 했던 거를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에 만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는데 스크립트를 클릭하셔서 플레이어 컨트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플레이어 컨트롤의 스크립트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처음 부분에는 변수를 선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 형태의 변수 트랜스폼 그리고 뭐 애니메이터 형태의 변수 애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뭐 int a 뭐 불 b 실제로 이건 불 마우스 원 다운이라는 변수 이렇게 선언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 스타트 부분에서는 이제 이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캐릭터를 클릭을 하시면 그리고 이 캐릭터를 클릭을 하시면 이 캐릭터 안에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와 여기 트랜스폼이 있죠. 트랜스폼 안에 포지션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아까 트랜스폼 형태의 트랜스폼이라는 변수는 get component 이 캐릭터 안에서 컴포넌트 중에 transform이라는 변수를 갖고 와라 라고 스타트에서 이렇게 어떤 변수인지 지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동을 할 때 WASD를 누르면 얼만큼 이동하느냐 네, 이에 해당하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선언한 변수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해준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업데이트해서 그 각각 값을 변화를 시키면서 또 애니메이션도 제어를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결론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네, 일단 이 코드를 한번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저번 영상에서 이 애니메이터 부분만 만들어서 이 캐릭터 안에 애니메이터하고 이 플레이어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은 뒤 네, 계속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저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네,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캐릭터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근데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캐릭터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버리면 캐릭터가 보이지 않게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캐릭터가 움직일 때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가도록 한번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아무래도 카메라도 스크립트로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스크립트를 클릭하신 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Create, 그 다음에 C# 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름은 카메라 컨트롤로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 주신 뒤 이제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카메라 컨트롤 일단 저희가 설정할 변수는 먼저 public transform targe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죠. 여기 transform 형식의 타겟이라는 변수를 설정을 했다. 그 다음에 또 public vector 3 그리고 offset 이것도 vector 3의 offset이라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네, 스타트를 쓰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업데이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이한 거는
여기서 transform이란 걸 바로 쓰면 바로 transform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transform은 이 스크립트를 넣는 물체의 transform 바로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transform.position 이렇게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스타트에서 transform을 선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 자신의 position이라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target.position 더하기 offset. 네, 이 코드가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여기서 이 스크립트는 카메라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transform 타겟은 저희가 컨트롤하는 캐릭터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위치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offset은 이제 따라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코드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카메라가 이 타겟 캐릭터를 따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뭔가 방금 오프셋을 잘못 말한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여기서 오프셋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캐릭터의 이 카메라의 포지션은 캐릭터의 포지션에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계속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캐릭터를 따라가는 뭐 그런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컨트롤 S를 눌러서 세이브를 하고 이 메인 카메라를 눌러서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드래그해서 여기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스타트에 변수를 초기화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스타트에 아무것도 없으면 타겟이 뭔지도 모르게 되고 이제 오프셋도 뭔지 모르게 돼버리니까 이제 여기는 변수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스타트에서 그 변수를 지정하는 거 말고도 요 유니티 자체에서 이제 어떤 변수를 지정을 해서 네, 스타트 함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public이라는 네, 이 앞부분에 지금까지는 몰랐죠. 이 public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public이 만약에 있다면 이제 스크립트에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타겟하고 오프셋이라는 이렇게 뭔가 칸들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private transform 타겟이라고 적어놨다면 이제 여기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public이라고 적어놓으면 여기에 타겟이 뭐 이렇게 칸이 있어서 이제 유니트 상에서 스타트 없이 이 타겟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public offset도 똑같이 이제 public이라는 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offset이라는 게 나오고 결론적으로 이 캐릭터가 카메라가 캐릭터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오프셋에 해당하는 값은 이 스크립트 밖에서 이 값을 입력함으로써 그냥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를 스타트를 대신해서 어떻게 지정을 해주느냐 하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타겟은 아무래도 카메라가 추적해야 될 대상은 요 세미나 파일, 요 캐릭터죠. 네, 그래서 카메라의 이 부분에 이 캐릭터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면 뭔가 이제 여기까지는 안 된다 라고 하다가 여기 딱 가면 뭔가 넣으면 될 것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마우스를 놓으면 타겟이 얘로 지정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프셋인데요. 만약에 오프셋이 0, 0, 0이 돼 있으면 카메라 위치하고 그 타겟 그 캐릭터 위치하고 정확히 똑같아지겠죠. 오프셋이 0인 셈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보기 좋게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한 일단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한번 네,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아이고야 좋지 않아졌어요. 자, 이 원인이 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게임 뷰에서는 그냥 그 게임의 화면만 볼 수 있어서 이제 시인 뷰로 가면 이제 게임이 실행이 되는 와중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메인 카메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이라이키 뷰에 메인 카메라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메인 카메라가 여기 있고 이 메인 카메라가 뭔가 이쪽을 보고 있어서 지금 캐릭터가 안 나오고 이상한 부분이 나오는 거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캐릭터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물론 이거는 지금 드래그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파란색이 Z좌표, 초록색이 Y좌표, 빨간색이 X좌표인 거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적절하게 바꿔서 이 캐릭터가 위치해 주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Y축이 마이너스니까 이게 음수가 됐는데 좋은 상황이 아니죠. 이거를 한 10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Z축도 이제 캐릭터 뒤에 있으면 더 좋을 테니까 마이너스 10 정도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한 20 정도가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게임 뷰에서 봤을 때는 캐릭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좀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각도를 좀 돌려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네, 이제 여기서 씬에 있는 이 내용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요 게임이 실행되는 도중에 바꾸고 다시 게임을 이걸 눌러서 실행을 취소하게 되면 값이 원상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값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것도 보시면 방금까지 분명 10하고 마이너스 20으로 바꿔놨는데 이 버튼 다시 눌러서 게임 실행을 중지, 취소하니까 값이 원래대로 들어가 버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아까 했던 대로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10이고 아까가 마이너스 20이었죠. 자, 그리고 아까 생각을 해보면 카메라가 너무 앞쪽을 정확히 보고 있어서 아쉬웠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아래쪽을 보면 캐릭터를 위쪽에서 쳐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이렇게 카메라를 선택을 한 채로 로테이트 툴이란 걸 눌러주고 이렇게 각도를 약간 조절을 해주면 게임이 실행이 됐을 때는 이 아래쪽을 내다보는 느낌으로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좋지는 않습니다. Y값하고 Z값을 좀 더 수정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Y값은 한 5 정도로가 아니라 한 15 정도로 해주고 Z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죠? 네. 이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실행 취소하면 다시 값이 10으로 들어가니까 15로 해주시고 뭔가 약간 이걸 약간만 더 이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상태로 조율을 해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가 나왔네요. 네, 다시 원상복귀를 좀 해주고 실행. 자, 이 정도면 이제 봐줄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 이제 뭔가 딱 봐도 카메라가 캐릭터를 따라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 옵셋 값을 잘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메라가 돌아가는 정도를 잘 조절을 해줘서 본인이 이제 캐릭터 바로 뒤에서 캐릭터 입장으로 세상을 쳐다볼지 혹은 지금처럼 캐릭터 위에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할지 네, 정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카메라와 캐릭터 사이의 거리도 저희가 설정을 다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카메라를 설정을 했겠다. 이어서 무기를 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기 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게 처음 봤을 때는 무기를 주는 방식을 잘 떠올리기가 힘들 거예요. 저도 여기서 좀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무기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미나 파일이 아무래도 저희 캐릭터 이름인데 이제 이거를
캐릭터라고 바꿔줄게요. 아무래도 저희 캐릭터니까. 세이나 파일이 캐릭터 이름이면 뭔가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라고 이름을 설정해주고, 네, 제가 지금 전자이로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모두가 같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로 이름을 바꿔놓고, 얘를 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여기 있다. 네, 레드소드를 이렇게 6번째 본에 넣어 주었었죠. 그래서 요 6번째 본, 요 자리에 레드소드를 이렇게 중속을 시켜서 이렇게 팔 부분이 움직일 때마다 요 칼도 같이 움직이도록 설계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칼을 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요 레드소드가 여기 뭔가 체크 무늬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딱 클릭을 해서 체크가 없어지면 이제 칼이 안 보이죠. 이제 칼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물리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모든 내용들이 아예 꺼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 있는 셈이죠. 물리적 효과도 없는.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가 칼을 줍는다를 표현하고 싶으면 길을 가다가 칼에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됩니다. 칼에 부딪히는 순간 그 땅에 있는 칼은 없애고 이 체크 무늬를 딱 켜주면 캐릭터가 칼을 주운 것처럼 보이겠죠. 이제 지금 그 과정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가 요 칼을 체크를 해서 칼을 좀 없애놓고 그 다음에 칼을 아예 이쪽에다 하나 떨어뜨려 놔서 이 캐릭터가 이렇게 가다가 칼을 만나면 칼을 바로 주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볼게요. 약간 엑스칼리버 느낌 나게 180도로 돌려주면 네, 완벽합니다. 약간 이렇게 되면 땅에 꼽혀있는 칼을 뽑는 뭔가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스크립트로 들어가서 플레이어의 스크립트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미 이쪽도 뭔가 되게 골치 아프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업데이트 안에 어차피 이제 또 계속 뭔가를 넣게 될 텐데 이 함수를 아예 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번에 이 함수가 그 이동을 하는 함수가 있었고 이동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럼 먼저 이동하는 부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void move void move 하고 이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Ctrl C, Ctrl V 해서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move 이렇게 적어주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이게 실행이 쭉 되는데 실행을 될 때 move 이만큼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네, 동일하게 void move 다음에는 void attack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네, 일단 이렇게 한번 해놓고 시험을 하고 다음 과정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레드소드 다시 한번 켜주시고 이제 이동을 하다가 이제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찌르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때리고 찌르고 하여튼 그렇게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업데이트만 보자고 하면 이제 move 다음에 attack 이렇게 돼서 굉장히 직관적이게 되겠죠. 코드가 몇 초 이동하고 신호가 올 때마다 공격한다. 네,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코드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그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해줍니다.
게임 오브젝트 이름을 near object라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이게 어떤 변수인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on void on trigger 왜 안 나오지? 콜라이더가 없어서 그런가? 네, 잠시만요. 네. 일단 다른 걸 먼저 하기 앞서 as 컴포넌트를 해서 캡슐 콜라이더라는 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캡슐 콜라이더가 뭐냐면, 물론 이제 곧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콜라이더라는 건 이제 뭔가 다른 것과의 충돌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다른 것과 충돌이 되면 이제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캡슐 콜라이더는 사실상 유니티를 구성하는 제가 쓸 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캡슐 콜라이더를 보면 여기 뭔가 녹색 이렇게 구가 생겼죠. 여기 레디어스 보면 반지름이 있는데 이걸 뭐 1로 바꿔주면 좀 더 커지고, 이제 하이트도 약간 한 2? 이렇게, 하이트는 높이고, 네, 아니네요. 왜, 그럼 방금 바뀐 건가? 네, 하여튼 이제 하이트는, 요거의 높이고, 이제 요 모양을 약간 크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높이 한 4, 5? 이렇게 4.5? 이렇게 마음에 드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디우스는 한 3?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콜라이더가 사실 캡슐 콜라이더 말고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이제 콜라이더를 검색을 해보면 여기 박스 콜라이더, 이거는 여기에 캡슐 모양이 아니라 박스 모양인 거고, 이제 스피어 콜라이더 하면 이제 스피어 구체 모양의 콜라이더인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캡슐 콜라이더는 이제 캡슐 모양의 콜라이더인데, 네, 요거보다는 한번 구체 콜라이더인 스피어 콜라이더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캡슐 콜라이더를 이미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면 좋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요 캡슐 콜라이더에 이렇게 점 3개 있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리무브 컴포넌트를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콜라이더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add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콜라이더 콜라이더 하면 이제 콜라이더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저희는 스피어 콜라이더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스피어는 이제 뭐 반지름만 있어서 요거만 한 3 정도로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콜라이더에 대한 설명이 길었네요.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네요. 네, 그냥 진짜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렇게 onTriggerSt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onTriggerSt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onTriggerStay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요 콜라이더가 특정 무언가를 만났을 때라는 의미예요. 만났을 때라기보다는 거기에 스테이를 하는, 네, 이제 onTrigger 엔터를 바꿔주면 그 다른 콜라이더에 들어가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하면서도 뭔가 아예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은 길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코드입니다. 네, 요거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칼을 좀 만져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 캐릭터하고 칼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콜라이더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 콜라이더 크기는 1. 근데 이거는 모양 자체가 스피어 콜라이더보다는 캡슐 콜라이더가 좀 더 적절할 것 같네요. 왜냐면 칼이니까요. 높이는 한 3 정도가 아니라 4? 4.5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디우스는 한 1 정도로 넉넉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칼을 클릭하신 다음에 태그를 보면 여기 언태그라도 돼 있죠. 여기서 add 태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태그를 플러스를 클릭을 해서 새로운 태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웨폰이라는 태그를 저희는 만들어줄 거예요. 왜냐면 칼은 웨폰이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여기를 클릭하셔서 add 태그로 웨폰을 내냐는 태그를 생성해 주신 뒤 이제 칼을 클릭을 다시 하셔서 이 태그를 이제 방금 만든 웨폰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안 바꿔주시면 이제 칼이 웨폰으로 안 변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칼의 태그가 웨폰이라는 걸 알고 한번 이 코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트리거 엔터. 요거는 캐릭터가 캐릭터의 그 콜라이더에 요 뭔가 알 수 없는 물체가 들어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요 알 수 없는 물체가 이름이 콜로 설정이 된 거죠. 근데 이 그 알 수 없는 물체, 물론 칼이겠죠. 칼의 태그가 만약에 웨폰이라면 near object는 그 부딪힌 거의 게임 오브젝트다. near object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새로 선언을 한 변수 near object는 이 코드를 보면 이 칼을 의미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캐릭터가 가서 여기 그 부분에 이 칼과 부딪히게 되면 이 콜라이더라는 거는 칼을 지정하게 되고 이 콜은 칼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칼의 태그가 웨폰이라면 near object라고 선언한 변수는 call.gameObject 이 칼 그 자체이다. 네, 그럼 이제 이 코드를 이용을 하면 캐릭터가 칼과 부딪히면 near object라는 변수가 칼이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렇게 살짝만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칼과 만났으면 칼을 주어야겠죠. 네, 근데 문제는 칼이 죽는 거는 힘들고 이제 원래 있던 칼을 없애고 저희가 캐릭터 팔에 달려있던 칼이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원래 있던 칼을 어떻게 없애냐 하시면 네, 이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직관적이죠. 그냥 그 가까이 있는 칼을 없앤다.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없앴으니까 그 원래 들고 있던 칼을 이네이블 시켜줘야겠죠. 근데 이제 그 칼을 지정을 할 변수가 하나 새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새로 지정을 해줄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복잡한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 그냥 일단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스크립트의 이름은 웨폰 웨폰? 네, 웨폰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웨폰을 레드소드를 클릭을 하시고 웨폰을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변수를 하나 더 설정을 해줍니다. 웨폰 sword. 네, 이제 근데 이 웨폰이
뭘 의미하냐면, 저희가 방금 웨폰이라는 스크립트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스크립트가 들어있는 물체를 웨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웨폰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enable 시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체크를 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데 퍼블릭으로 입력을 해줄게요. 그럼 이제 이 웨폰을 enable 해줘야 되는데, 이 웨폰의 변수 이름은 game object set active를 true. 네, 이 부분은 게임 오브젝트를 그냥 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세팅을 하면 이제 완료가 될 거예요. 이제 다시 캐릭터를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 스크립트가 있는데, 이제 스워드를 퍼블릭 변수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 스워드가 어떤 거냐,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지정을 해줘야지 이제 여기서 뭔가 true로 만들든지, 네, set active를 할 건지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캐릭터를 클릭을 해주시고 이 스크립트의 소드에 레드소드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 딱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줘야 될 게 이제 레드소드 체크 무늬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게임이 진행될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제 온 트리거 엔터, 코드가 이제 길을 가다가 뭔가에 부딪히게 되면 온 트리거 엔터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제 뭐랑 부딪히느냐 하는 거를 이 변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부딪히는 거는 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만약 콜의 태그가 웨폰이라면, 만약에 콜의 태그가 웨폰이라면 이제 near object는 call.game object, 그러니까 얘가 콜이니까 얘는 near object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칼이 닿았으니까 그 칼을 없애고 저희가 지정한 캐릭터가 들고 있는 칼이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set active, 그러니까 이제 이 체크를 한다, 체크를 true로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요거 왜 있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collider.tag는 웨폰일 때만 이제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지금은 요 맵에 칼밖에 없지만 실제 맵에서는 뭔가 여기 바위도 있고 여기 나무도 있고 하겠죠. 근데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그를 웨폰이 아닌 다른 걸로 해놔야지 캐릭터가 갈 때 나무에 부딪혔다고 해서 나무가 막 없어지고 칼이 들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원하는 특정 태그에서만 반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는 거다. 그럼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캐릭터가 칼을 안 들고 있죠. 이제 캐릭터가 칼을 안 들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한번 부딪혀 보면 자, 왜 안 되지? 네, 왜 실행이 안 됐던 걸까요? 이제 보면 사실 여기서 캐릭터하고 요 칼에 rigid body라는 요소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 이거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일단 이렇게 add component에서 rigid body를 검색을 해서 만들진 후 use gravity를 언체크 해주시고 이 schematic 체크, 똑같이 칼도 add component rigid body use gravity 언체크 이 schematic 체크,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칼을 집었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알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칼을 휘두르면 칼을 휘두르게 되고 찌르면 칼을 찌르게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이템을 먹는 그런 장면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캐릭터하고 아이템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요 콜라이더하고 요 콜라이더하고 이제 살짝 닿기만 해도 아이템이 먹어지니까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요거의 레디우스를 한 0.5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네, 0.5로 만들어주고, 캐릭터의 스피어 콜라이더도 레디우스를 한 이 정도로 만들어주시면, 이제 좀 더 가까이 가서야 이제 칼을 들게 되는, 네, 이제, 근데 이 애니메이션도 꼭 해결을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과 같이 좀 더 현실적으로 아이템을 먹는, 네,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아이템을 먹는, 네, 그런 형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부시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도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도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요 칼에, 이제 추가적으로, 그러고 보니 요 칼에 추가적으로 콜라이더를 하나 달아주는 거죠. 이 콜라이더를 달아서, 이 콜라이더가 뭐 주변에 어떤 특정한 물체를 만났을 때 그 물체를 디스트로이 시킨다 라는 방식으로 한번 간단하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걸 실제로 해볼게요. 여기 칼에다가 에드 컴포넌트 캡슐 콜라이더로 넣어줄게요. 네, 캡슐 콜라이더인데 이제 레디우스는 한 0.2 정도로 만들어주고 하이트는 한 2, 3.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칼에 닿는 순간 뭔가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세한 조정은 여기 Y값, 초록색 Y값을 약간 요 Y에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미세한 수치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콜라이더도 만들었겠다. 리지드 바디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부실 물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물체는 그냥 여기서 플러스 눌러주셔서 3D 오브젝트 뭐가 좋을까요? 그냥 큐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하나에서 한 캐릭터 높이에 맞게 이 정도면 캐릭터 높이에 맞겠네요. Y 값이 2.5 정도면 네, 이제 칼에 닿을 그런 높이니까 이제 이렇게 큐브를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큐브가 색깔이 좀 섭섭하니까 머티리얼 들어가서 에셋에서 머티리얼 들어가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머티리얼 해서 머티리얼 큐브 설정해 주시고 알베도 뭐 마음에 드는 색깔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무드니스는 그냥 줄일게요. 다음에 이제 이거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 올려주면 이제 큐브가 완성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큐브도 만들어 놓고 컨트롤 D를 누르시면 큐브가 복제가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큐브만 있으면 허전하니까 3D 오브젝트에서 뭐 스피어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도 높이를 아까 2.5였나? 네, 높이 2.5 맞네요. 이제 큐브도 스피어도 여기다 놓고 머티리얼 스피어 해서 얘는 약간 남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요거의 콜라이더가 얘 태그, 요 태그에 아까 웨폰이어서 이제 집어졌던 거죠. 이제 요 특정한 태그를 하나 또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그냥 옵스테클, 네, 옵스테클 장애물, 얘도 장애물
얘도 장애물, 얘도 장애물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만약에 이 칼이 이 태그가 obstacle인 물체에 만났을 때 이 물체를 없애겠다라는 코드를 한번 그럼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근데 그럼 이제 이 칼에 스크립트가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칼이 뭔가에 닿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스크립트에서 아까 사실 이 칼에다가 웨폰이라는 스크립트를 넣어놨습니다. 이 웨폰 스크립트에 들어가 볼게요. 우선 사실 이거 다 할 거 없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함수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void on trigger enter 하고 콜라이더 콜 만약에 그 칼에 그 콜라이더에 콜이라는 물체가 들어왔을 때 콜을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거죠. 그럼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destroy 콜 네, 이렇게 해주면 끝나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코드죠. 네, 이제 그 칼에 뭔가가 맞으면 없어진다. 아, 근데 이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if 콜 태그가 obstacle이면 그럼 이제 그 콜에 해당하는 거를 destroy 해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세이브를 해주고 이제 돌아가면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 레드소드를 무효화 시켜주고 네, 이렇게 한번 진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태면 일단 먼저 칼을 먹으러 가야겠죠. 칼을 먼저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칼이 요 물체에 닿으면 왜 안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에 리지드 바디를 안 넣었네요. use gravity 빼고 is kinematic rigid body use gravity 빼고 is kinematic rigid body use gravity 빼고 is kinematic 네, 체크해 주신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안 되지? 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먼저 레드소드가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리지드 바디 다 들어있고 캡슐 콜라이더가 이게 이스 트리거가 일단 꺼져 있네요. 이제 트리거가 들어가 있어야지 온 트리거 엔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스 트리거가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이스 트리거가 꺼져 있네요. 이제 이거를 다 이스 트리거를 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웨폰 스크립트에 들어가면 이제 콜라이더 태그가 obstacle이고 이 콜라이더를 없애라 라고 되어 있는데 콜라이더 점 게임 오브젝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아마 문제가 없이 발생할 것으로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다녀서 칼을 짚고 칼이 네, 여기에 닿았더니 이제 없어졌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좀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렇게 이제 칼을 먹고서 이제 칼을 휘둘러야지 이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쑥 가버리면 튜브가 막 없어져 버리면 뭔가 좀 타격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먼저 이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큐브를 부시는 방식이 요 칼에 콜라이더가 이제 요 큐브에 박스 콜라이더에 닿으면 요거를 디스트로이 시킨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칼의 콜라이더를 칼을 휘두를 때만 이네이블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캡슐 콜라이더가 이제 오프 상태가 되어 있다가 이제 칼을 휘두르는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면 이제 캡슐 콜라이더가 온이 돼서 칼을 휘두를 때만 요 그
물체에 맞고 물체가 없어지고, 네,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웨폰 스크립트를 좀 더 만져봐야겠죠.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코루틴이라는 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코루틴이라는 걸 어떻게 쓰는 거냐면, 먼저 웨폰 스크립트로 들어가 줍니다. 이 웨폰 스크립트에서 일단 이걸 다 지우고 한번 제 마음대로 설계를 해볼게요. 먼저 public capture collider hit area, 네, 이렇게 변수를 선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public void use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가 어떤 건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제 요 안에 먼저 네, 일단 이 코드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스윙 말고 hit을 썼으니까 hit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루틴이란 거를 먼저 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에서 이제 여기에 마우스 원 다운 이라는 거를 했으면 이제 애니메이션 때리는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여기에 use 1 이라는 use 1이라는 거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앞에 그 웨폰 형식을 붙여줘야 돼요. 저희 웨폰 형식이 웨폰이 이름이 소드였죠. sword.use 1,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것도 역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우스 1 다운, 왼쪽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애니메이션도 실행을 하지만 요 use라는 스크립트 역시 진행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웹툰을 한번 보는데, 이제 use 1은 start coroutine hit, start coroutine hit,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으로 만든 코루틴을 멈추고 새로 다시 시작한다, 멈추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건 코드를 완성을 한 뒤에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numerator hit, 이렇게 하면 이 hit이라는 코루틴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hit area 좀 enabled true,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use 1을 누르면 왼쪽 마우스 버튼 아까 눌렀으면 use 1 함수가 작동이 되고, use 1 함수가 작동이 되면 stop coroutine 요 코루틴 함수들이 작동을 하는데, 이 코루틴 함수는 그 hit area, 이제 hit area는 그 칼의 요 콜라이더 부분입니다. 요 콜라이더 부분을 enable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걸 입력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hit이라는 코루틴이 시작이 되는데, hit이라는 코루틴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힛 에리아, 그러니까 칼에 콜라이더가 생깁니다. 그리고 0.5초 후에 칼의 콜라이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릴 때만, 결론적으로 때리는 그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0.5초 동안만 이제 콜라이더가 활성화돼서 때리는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때만 물체가 부서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똑같이 이유머레이터 스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hit은 0.5초라 치고 스텝은 뛰는 그 기간이 조금 더 짧죠. 그러니까 0.3초 동안, 0.2초? 네, 0.2초 동안 요게 켜졌다가 이제 그 에리아가 켜졌다가 꺼지는, 네, 이런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에러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레드소드에 일단 캡슐 콜라이더를 꺼주고, 레드소드도 이렇게 언체크를 해준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다가 칼을 집으면 여기 이제 씬 아니어도 이렇게 하이라키 뷰에서 레드소드를 클릭을 하면 얘 지금 이 칼의 근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칼의 근황을 보면 이제 캡슐 콜라이더가 체크가 안 돼 있죠. 아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캡슐 콜라이더를 지정을 안 했다고 여기 에러가 나오는데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웨폰이라고 했는데 이제 캡슐 콜라이더 힛 에리아라고 설정을 해줬죠. 그런데 이 힛 에리아라는 거를 원래 스타트 함수가 있었으면 이 안에서 어떤 건지 지정을 해줬을 텐데 제가 까먹고 지정 안 해줬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에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보통 이런 거는 unsigned reference exception이 나오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스타트나 이제 요 웨폰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에 스크립트의 아래에 이걸 지정을 내가 안 해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캡슐 콜라이더를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냥 이거를 드래그 해주시면 힛 에리아가 이렇게 지정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칼을 잡고 이제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레드소드를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은 캡슐 콜라이더가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칼을 누르면, 방금 보셨나요? 여기 누르면, 클릭을 하면 캡슐 콜라이더가 켜졌다가 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칼을 휘두르는 동안 이제 캡슐 콜라이더가 켜져 있어야 되는데 칼을 올릴 때만 캡슐 콜라이더가 켜져 있고 내릴 때는 캡슐 콜라이더가 안 켜지네요. 이제 요거는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코드에 들어가서 아까 0.5초 동안 켜진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한 1.0초로 하겠습니다. 1.0초를 이렇게 수치를 바꿔주고 게임 실행 아이템을 받고 레드소드를 클릭해 주시고 지금 캡슐 콜라이더가 오프돼 있죠. 클릭을 하면 온. 네, 이제는 조금 기네요. 한 1.0초 말고 한 0.8초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들고 이렇게 때릴 때, 네, 좋네요.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 큐브에 닿기만 해도 큐브가 없어졌었죠. 네, 그럼 이제 타격감이 안 좋으니까 이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칼을 휘둘러야만 때리도록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는데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면 캡슐 콜라이더가 온이 되면서 요거랑 요 큐브랑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큐브가 없어지는구나 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찌르기를 해도 이렇게 없어지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이제 안 닿다가 이렇게 지금 좀 잘 안 보이는 네,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이템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이렇게 근데 저는 칼을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없어지는 거 말고
올릴 때는 뭐 괜찮다, 내릴 때 이 아이템이 없어지는 효과를 내주고 싶다라는 분도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코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되는데요. yield return wait for seconds 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다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를 한 0.3초로 해주고 이걸 0.5초로 해줄게요. 그러면 hit이 실행이 되고 0.3초 동안은 아무 일 없다가 0.3초 후에서야 hit area가 enabled 됩니다. 그러니까 칼을 드는 동안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기다리고 칼을 다 들고 나면 hit area가 enabled 돼서 콜라이더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0.5초 동안 콜라이더가 있는 상태로 내리치고 그 다음에 hit area enabled가 false가 됩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S 눌러주시고 네, 컨트롤 S 눌러주시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칼을 집어도 이제 칼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캡슐 콜라이더 잘 보세요. 클릭을 하면 네, 약간 뭔가 늦게 올라갈 때는 없다가 내릴 때에서야 이제 그 캡슐 콜라이더가 체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오브젝트를 부신다고 했을 때 올라갈 땐 괜찮다가 내려갈 때 없어지는, 올라갈 땐 괜찮다 내려갈 때 없어지고 네, 네, 이것도 올라갈 때 괜찮다가 내려갈 때 없어지는 네, 이제 딱 이런 장면을 구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세미나고요. 네, 이 정도까지 딱 따라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따라해 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다음번에 마지막 세미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